캘리포니아주에선 일주일째 산불이 계속되고 여기에 폭염까지 겹쳐 일부 지역에 정전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진원지였던 노인 요양시설과 널싱홈에서 다시 감염 사례가 급등하면서 위험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남가주에서 그로서리 마켓에서의 지갑 처리와 자동차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기업은 구인난, 취업 희망자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을 포함해 LA 최대의 취업 박람회가 오는 9월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민주당이 온라인 전당대회를 통해 오는 11월 대선에 출마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그 격차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당대회 생중계에 4년 전보다 적은 수의 시청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극우 음모론 QAnon과 관련된 계정 수천 개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꿰어 1억 700만 달러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뉴욕의 변호사가 검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오히려 온라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음성 판정으로 한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미래통합당과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가 소속 의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따로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다소 실망스러웠던 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우려도 지속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3도, 밤 최저 기온 7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일주일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염까지 겹쳐 전기 사용이 늘면서 일부 지역의 정전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난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도로 주변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른 속도로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공중에서 물을 뿌려봐도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일부는 방화로 불이 났지만 지난 주말 이 지역을 덮친 번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산불은 북캘리포니아주 일대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가까지 번지자 오늘 새벽엔 일부 지역에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I'm probably going to stay on the property tonight with an exit plan. It's a fact that the fire is right around the corner. 산불로 초토화된 캘리포니아 지역엔 지난 14일부터 폭염까지 강타했습니다. 섭씨 44도를 넘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전기 사용이 급증했고 결국 제한 송전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전기 없이 폭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Let me just make this crystal clear. We failed to predict and plan these shortages, and that's simply unacceptable. 폭염에 정전에 산불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결국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 방위군 동원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례 없는 복합 재난이 주민들에겐 버겁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LA시 곳곳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도 전력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정전으로 LA에서 6,600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정전 피해 중 대부분은 한인타운에서 보고됐습니다. 타운 외에 스튜디오시티와 벤나이스, 벨리빌리지, 웨스트힐스 지역에서도 정전 피해가 있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에 따르면 어젯밤에는 12,000여 가구의 고객들의 전력이 중단됐으며 이 중 절반이 오늘 아침까지도 전력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가주 전역에서 37,000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빚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진원지였던 노인 요양시설과 널싱홈에서 다시 감염 사례가 급등하면서 위험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초여름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널싱홈 감염 사례가 거의 80%나 급증한 것입니다. 의료서비스협회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널싱홈 주간 누적 감염자 수는 9,715명으로 이는 6월 21일 최저치를 기록한 감염자 수보다 7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간 사망자 수도 1,706명으로 최저 사망자 수를 기록한 7월 5일보다 거의 2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남부와 남동부 선벨트 지역 널싱홈은 3월에서 4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북동부 지역보다 코로나19 대응 준비 시간이 많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CDC에 따르면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는 미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지만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 등 한인사회의 일부 요양시설에서도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사례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노년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반감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년층 표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널싱홈 감염 사례 반등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남가주에서 그로서리 마켓에서의 지갑털이와 자동차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이 최근 그로서리 마켓에서 지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팬데믹 속에 계속 영업 중인 그로서리 마켓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셰리프국이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올려놓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절도범들이 그로서리를 쇼핑하느라 주위가 산만해진 쇼핑객들의 지갑 등을 얼마나 쉽게 낚아채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그로서리 쇼핑 중에는 쇼핑카트에서 핸드백이 분리되지 않도록 끈으로 감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절도범들은 그로서리 쇼핑을 나오는 소비자의 가방을 통째로 훔치지 않고 가방이 살짝 열려있는 틈을 따 가방 안에 지갑만 낚아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대부분은 그로서리 쇼핑을 마친 후 물건 계산을 위해 카운터에 도착해서야 지갑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오렌지 카운티 내 그로서리 마켓에서 이 같은 유형의 도난 사건이 수십 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들은 훔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곧바로 고가의 물건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즉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자동차 절도 피해도 폭증했습니다. 자동차 절도 피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낮 시간에도 집에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주거 침입 범죄는 줄어든 대신 길가에 하루 종일 차를 세워놓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차량 내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미 전역에서 차량 도난, 차량 내 귀중품 도난 사건들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한인타운의 마켓 주차장 등에서도 이 차량 내 귀중품 절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마켓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 보관돼 있던 $5,000 상당의 명품 시계가 도난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용의자가 베버리 힐스에서부터 피해자를 미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차량 관련 절도 사건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장기간 집에 머물면서 개인 차량 등을 길거리에 방치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칼스테이트 CSU에서 인종학이 학부생이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확정돼 오는 2024-25년도 학부 졸업생부터 적용됩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CSU 이사회가 43만여 명의 CSU 학부생 모두에게 인종학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말 주의회를 통과한 AB 1460 법안에 지난 17일 서명했습니다. 주의회 흑인 코커스 의장이며 UC 샌디에고 교수인 셜리 웨버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모든 CSU 학부생들이 흑인과 아시아계, 라틴계 및 원주민들의 역사와 이슈를 집중 다루는 인종학을 최소 3학점을 이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티모시 화이트 CSU 총괄 총장은 이 법안에 대해 주의회가 대학 커리큘럼에 간섭하는 것에 반발해왔습니다.
한편 주의회는 이달 말 모든 공립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종 이슈 교육을 필수 요건으로 넣는 별도의 법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 관련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일부 제한적으로 완화돼 동일 고용주 밑에서 동일 직종으로 일하는 취업 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익을 고려해 H-1B 및 L-1 비자에 대한 발급 중단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우선적으로 동일한 고용주 및 동일한 직위에서 취업을 계속하려는 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에 적용되며 국익 면제 조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H-1B, L-1, J-1, H-2B 등 취업 관련 비자 신청도 허용됩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 많은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 연장 신청이 허용되고 이들과 가족의 재입국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와 연구 최일선에서 일하는 H-1B 소지 보건의료 종사자들도 국익 면제 조항이 적용돼 취업비자 신규 발급 및 비자 연장이 허용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 포함되려면 노동허가서가 2020년 7월 이전 승인된 경우로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의 고용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자의 직무가 해당 기업에서 필수적 인프라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적정 임금 수준의 15%를 초과해야 하며 H-1B 비자 신청자의 학위와 경력으로 업무 중요도를 입증해야 하고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 직원의 업무 중단 시 예상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총격 용의자가 오늘 낮 미드 윌셔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총격전을 벌이던 용의자는 오늘 낮 2시경 LA 다운타운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도주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알링턴 하이츠와 미드 윌셔 지역으로 이동한 후 오후 3시경 올림픽 블루버드 인근 롱우드 애비뉴 지점에서 경찰에 항복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 안에 있던 용의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기업은 구인난, 취업 희망자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을 포함해 LA 최대의 취업 박람회가 오는 9월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잡코리아 USA, 코트라 LA와 공동으로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취업 박람회 행사는 코트라 LA 무역관, 뉴욕 무역관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와 시카고, 워싱턴, 달라스, 디트로이트 무역관에서 참여해 한인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트라 LA 무역관과 잡코리아 USA에서 공동 개발한 온라인 취업 박람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직자들은 이력서 접수부터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까지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 지원 외에도 유학생들과 한인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웨비나를 제공해 미국 비자별 취업 전력, 회계와 IT 분야에 종사하는 현지 기업인들의 경험담 등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미국 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 청년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LA와 뉴욕, 실리콘밸리, 시카고에 소재한 기업 50여 군데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채용 분야는 프로그래머, 회계 마케팅, 해외 영업, 엔지니어 등으로 다양합니다. 온라인 취업 박람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코트라 LA 무역관 이메일 kmove.la@gmail.com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잡코리아 USA 웹사이트인 www.잡코리아usa/코트라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온라인 전당대회를 통해 오는 11월 대선에 출마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미국 대선 유세전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투표 등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Vice President Joe Biden has officially been nominated by the Democratic Party as our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가족과 함께 집에서 지켜보던 바이든 후보는 연신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Thank you very, very much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바이든은 미국 시간으로 18일 목요일 밤 공식 수락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후보 지명 당일엔 그의 부인 질 바이든이 나섰습니다. We just need leadership worthy of our nation, worthy of you, honest leadership to bring us back together. 척 슈머 상원 의원은 전염병으로 미국 내 사망자가 17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냥 그것일 뿐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Millions are jobless. 170,000 Americans have died from COVID. And Donald Trump says it is what it is. President should never say it is what it is.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현 백악관엔 혼란만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한 가운데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결정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백악관에서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지만 그 격차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등 공화당 인사들도 바이든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70대 후반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권 도전 3수 만에 대선 후보로 선출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균 8~9%포인트 지지율이 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해리스 의원 조합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조합에 무려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96년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밥돌 공화당 후보의 두 자릿수 우세를 유지한 이후 가장 큰 격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4%포인트로 줄었으며 15개 격전지 주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에 불과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격차는 4%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정부에서 합참 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등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바이든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I learned growing up in the South Bronx and serving in uniform were the same values that Joe Biden's parents instilled in him in Scranton, Pennsylvania. I support Joe Biden for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those values still define him. 아들 부시로 불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밋 롬니 상원의원,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부인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대선 캠프 측에 레이건의 이름과 이미지를 선거 자금 모금 운동에 활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전통적 동맹을 복원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확장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 실현, 북한의 인권 침해 중단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당대회 생중계에 4년 전보다 적은 수의 시청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나흘간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중 첫날 황금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1970만 명의 미국인이 TV로 생중계를 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첫날 마지막 연사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한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시청자 수는 4년 전보다 25%가량 감소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2016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생중계는 2,600만 명의 미국인이 지켜봤습니다. 다만 TV 시청자 집계에서는 최근 확산한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튜브 중계 등을 통해 전당대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올해 전당대회 시청자는 시청률 조사기관이 발표한 수치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BC와 CBS, NBC 등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전당대회를 지켜본 시청자는 4년 전보다 42%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방송사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24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한 ABC였습니다.
반면 미국 진보층이 선호하는 케이블 채널 MSNBC는 510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해 방송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극우 음모론 QAnon과 관련된 계정 수천 개를 단속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날 QAnon의 음모론과 민병대 활동, 무정부주의 등을 유포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수천 개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계정이나 그룹에서 폭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그룹과 페이지,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삭제됐고 QAnon과 연루된 만 개의 인스타그램 계정, 수백 개의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는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단속이 폭력 반대 정책을 확장하는 활동의 한 갈래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 우리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만 위험한 조직으로 지정돼 우리 플랫폼에서 금지될 만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직과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한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정책을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QAnon이나 미국 기반의 민병대 운동, 폭력적 무정부주의 그룹과 연관된 폭력적 콘텐츠뿐 아니라 잠재적 폭력을 논의하는 포스트도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 이런 활동과 관련된 그룹이나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자들의 뉴스피드나 검색 결과에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운동 문구가 담긴 모자를 직장에서 착용할 수 없도록 금지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구디어 타이어 회사를 비난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불매운동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구디어 타이어를 사지 말고 그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에 대한 금지를 발표했다며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타이어를 구매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케일리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구디어는 그들의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트럼프 캠프의 선거 문구 등 정치적 복장이 직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한 회사 정책에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에크런에 본사를 둔 구디어는 최근 직원 다양성 교육 과정에서 직장 내 복장과 관련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당, 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메시지가 담긴 것은 가능하지만 마가 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내용이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디어는 성명을 내고 해당 이미지는 회사가 만들거나 배포한 것이 아니며 다양성 교육 내용의 일부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그러한 구체적인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인종 정의와 평등 문제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 캠페인이나 유사 형태의 주장은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애플이 미국 상장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IT 업체들이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이성적 상승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전날보다 1.4% 오른 468.65로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 2조 달러, 우리 돈 2,3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으론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점을 기록한 3월 23일 이후 불과 21주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애플은 물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봉쇄가 이어지면서 이들 IT 업체가 상대적인 수혜를 입었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전날 장중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추가 상승 여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미 증시 급등의 배경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투자 심리가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최소 1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15일 기준으로 미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5.72%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이성적 상승 열기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말 열린 의사록을 공개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의 경제활동, 고용, 물가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연준의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어 냉랭한 실물 경기와 뜨거운 금융시장의 괴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의 복권 당첨자들을 꿰어 1억 700만 달러대 사기 행각을 벌인 뉴욕의 한 변호사가 검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변호사 제이슨 커런드를
금융사기와 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커런들은 복권 전문 변호사를 자처하며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등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3명에 접근해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1억 700만 달러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15억 달러, 2억 4,500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 복권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런들은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사업가, 전직 증권사 직원 등 3명과 공모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복권 당첨금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 가운데 8천만 달러를 빼돌려 고급 요트와 제트 비행기, 포르쉐, 골프클럽 회원권 등을 사들였고 펜디 등 명품 매장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커런들을 고용한 로펌은 커런드와의 파트너 계약을 끝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며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정치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확진자와 간접 접촉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어제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운동이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확진자와 간접 접촉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 어제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관할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권주자인 이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당장 29일 열리는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가 취소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 서울 대의원대회 등 일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선거 일정에 차질을 들여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온라인 방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국회는 전반적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참석 인원을 제한한 채 진행됐고 용혜인 의원님께서 오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만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 때문에 청문회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은 비대면으로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낙연 의원의 음성 판정으로 한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미래통합당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소속 의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따로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광화문 보수 집회에 다녀온 뒤에도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옮지 않는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방송에 얼굴이 나와 할 수 없이 검사를 받는다며 보건소를 찾았는데 결국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차 전 의원은 확진 사실을 SNS에 알리면서 집회 당일날 경복궁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면서
만약 자신을 마주쳤다면 검사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차 전 의원의 친정이었던 미래통합당은 이미 당을 떠난 인사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속내는 편하지 않습니다. 소속 의원이 직접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내 인사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접촉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홍문표 의원도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지역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잠시 다녀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차 전 의원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 책임론에 더욱 불을 댕겼습니다. 파국적 감염 사태를 막으려면 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을 신속히 파악해 방역당국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소속 전 현직 의원과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전광훈 목사 등이 개최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광화문 집회 참석을 위해 지역에서 타고 온 관광버스 명단을 제보받아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은 여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8.15 사태 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광화문 집회 등등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직 답답하면은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집회 주최 측 혹은 참가자와 접촉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다음 주 국회 도서관에서 열 예정이던 당 연찬회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낙연 의원과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나온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 최영두 의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최 의원과 접촉했던 출입기자들을 파악해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정치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역학조사와 격리조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입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엉터리라며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됐단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내용 파일도 돌아다닙니다.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양성 판정 받고 움직여서 하는 건가요? 양성인데 가짜예요, 민원인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약이라고 주는 걸 봤더니 신경안정제를 줘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걸어놨어요. 이 음성 파일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누가 어떤 의도로 퍼뜨리고 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확실한 건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차라리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에 악용됐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보건소가 진단 결과를 조작한다는 건 유언비어라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검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4천여 명 가운데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380여 명. 신원을 파악 중인 교인은 600명이 넘습니다. 집단 감염의 위기가 커진 만큼 경찰은 지난 2월 신천지 때보다 신속 대응팀 규모를 1.5배 늘려 교인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주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너무 늦게 찾아왔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망원 의원부터 제명했어야 한다는 항의도 뒤따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광주를 찾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수정당 대표가 5.18 민주묘지를 공식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건 이번이 처음. 김 위원장은 사죄가 너무 늦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거셌습니다. 미래통합당 망원 의원부터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대표! 망원 의원부터 제명하는 등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저희 호남하고도 같이 저기가 된다라면 그들은 뭔가 제명을 하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내 반대 인사들을 설득해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화제 전환용 행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뒤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끊어내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 화합을 위한다면 말 대신 5.18 특별법 당론 채택과 진상규명 등에 나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5.18 비극의 씨앗이 된 전두환 정권의 국가 고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이력을 거론하며 말뿐인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호남 홀대로 비판받아온 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필두로 본격적인 호남 끌어안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차기 집권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낸 건데 오랜 시간 상처받아온 호남의 민심이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다소 실망스러웠던 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우려도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5.19포인트, 0.31% 하락한 27,692.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4.93포인트, 0.44% 내린 3,374.8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4.38포인트, 0.57% 하락한 11,146.4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주요 기업 실적, 미중 관계 및 부양책 협상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지속하는 점이 경제에 큰 부담을 줬으며 전망에도 상당한 위험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공개 전까지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이후 하락 반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내린 가운데 에너지가 1.16% 내렸습니다. 기술주도 0.45%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 의사록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다시 온스당 2,000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2.1% 떨어진 1,970.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온스당 2,000달러 고지를 탈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기록한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큰 48.90달러의 오름폭을 고스란히 반납한 셈입니다. 달러 가치 하락세가 이날 진정 기미를 보이고 투자자들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을 주시하며 관망세를 보인 것이 금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1% 오른 42.9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6% 떨어진 45.2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오히려 온라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타겟은 최근 분기에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겟은 8월 1일로 끝난 직전 분기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점포와 디지털 채널에서 나온 동일 매장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2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부문은 무려 195%가 급증해 작년 같은 기간 매출의 3배가 됐습니다. 1위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전날 공개한 분기별 실적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9.3% 성장했고 이 중 전자상거래 부문 매출은 97%가 급증해 전년 동기 2배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에 찾아온 폭염의 기세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고 이런 날씨는 금요일인 모레도 계속되면서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 기온도 70도를 웃돌아 열대야 현상까지 보이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5도, 7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2도, 72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구름 낀 가운데 밤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숨막히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4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한국 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